지금까지 우리가 유압 시스템과 공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공압 시스템의 제어에 대해서,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제어와 서버 제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퀀스 제어의 핵심 요소인 PLC와 제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PLC를 이용한 시퀀스 제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서버 밸브를 이용한 유압 서버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압 제어 시스템에서 유공압 제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비교적 단순한 시퀀스 제어와 또 복잡하고 정밀한 속도 및 변이를 제어하는 서버 제어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퀀스 제어는 순차 제어, 순서 제어라고도 합니다. 이 미리 정해진 순서, 논리, 시간 지연 등을 통해서 단계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루퍼 제어에 해당되고, 제조 자동화, 선광기 제어, 세탁기 제어, 교통신호 제어 등이 이러한 시퀀스 제어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 제어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급수, 세탁, 급수, 헹굼, 배수, 탈수, 정지 이런 순서로 시간 베이스로 제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시퀀스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어 요소로는 PLC, 릴레이, 리밋 스위치,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 타이머 경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밋 스위치와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두 공압 실린더의 시퀀스 제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 유압에 대해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 1을 먼저 구동하고 실린더 2를 구동하는 이러한 시퀀스 제어를 생각해 보면, 우선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솔노이드 A가 통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통전이 돼서 이게 밀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1의 리밋 스위치를 닿으면 여기에 통전이 돼서 솔노이드 C가 작동이 돼서 두 번째 것이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리밋 스위치에 닿으면 다시 이제 솔노이드 B가 ON이 돼서 여기에 ON이 되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게 밀려나고, 리밋 스위치 1이 오프가 되면 다시 여기에 솔노이드 C가 오프가 되니까 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런 이게 밀려나서 이게 이제 복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퀀스 제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서버 제어 시스템은 피드백 신호를 이용해서 위치나 속도, 토크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페루프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투기의 플랫프론의 유압 서버 제어나 비례 제어 밸브를 이용한 굴삭기의 무인 운전, 또 유압 구동 로봇 제어 이런 것들이 다 서버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버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제어 요소로는 우선 센서가 있어야 되고, 저기, 유공압 작동기, 제어 PC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유압 서버 밸브를 이용한 전투기의 플랫프론 서버 제어다. 여기 전투기에 플랫프론이 있는데 이것을 RV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회전도 하고 상승, 하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플랫프론을 정확히 제어를 해야지 전투기 제어 성능이 제어가 잘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플랫프론에 지령 변이가 있으면 실제 변이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변이 센서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 에라 신호를 가지고 이것을 PID 제어기
또는 뭐 다른 제어기를 쓸 수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PID 제어기입니다. PID라는 것은 Proportional, Integral and Derivative Control, 우리말로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출력 U를 계산해서 이것을 전기압 서버 밸브에 넣어주면 그거에 해당돼서 이제 XV가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변이 이제 X가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피드백 룹이 있는 이런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또는 패루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버 제어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PLC는 시퀀스 제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시퀀스 제어의 핵심 요소가 PL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시퀀스 제어용으로 개발된 것이고 이 논리 기능, AND, OR, NOT 이런 논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장 기능도 있고 타이머 기능, 계수 기능, 헤아리는 거, 카운팅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PLC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쓰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PLC 나오기 전에 릴레이 로직을 쓸 때 사용하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것을 그대로 PLC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외에도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형태의 예를 들어서 if S1 and S2 두 개 or S3 이렇게 되면 그러면 output 1을 구동해라 이런 형태의 마치 베이직 언어 같은 이런 형태의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를 각 회사마다 PLC 제조 회사마다 개발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LC의 기본 구조는 입력 모듈, CPU, 출력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모듈에 그러니까 여기 입력 모듈, 출력 모듈, CP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입력 모듈에는 이런 푸시 버튼이나 리미트 스위치 이런 것들이 연결되겠습니다. 물론 전원도 연결되고 그다음 출력 모듈에는 이제 뭐 릴레이나 솔노이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CPU에서는 입력 모듈의 신호를 받아서 연산한 뒤에 그 결과를 출력 모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입력 모듈, CPU, 출력 모듈,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모니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결국 디지털 컴퓨터와 구조가 거의 유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모양은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실제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알렌 브래들리 제품 이것은 PLC에서 가장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인데 알렌 브래들리 제품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거에 LS 산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LS 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전기에서 나오는 이런 PLC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유명한 지멘스라는 회사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델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PLC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다양한 PLC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LC와 릴레이 차이점이 뭐냐? 이 PLC는 릴레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나온 발명품입니다. 릴레이는 하드웨어적 배선을 해야 하므로 로직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배선을 새로 해야 됩니다. 납땜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반해서 PLC는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릴레이보다 PLC는 작고 빠르고 확정성이 좋고 범용성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동일 기능 구현 시 PLC가 전력 소모가 작고 가격이 쌉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화려한
그 네온 사인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다 릴레이로 구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PLC로 구동을 합니다. 그러면 PLC와 PC의 차이점은 뭐냐?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릅니다. PC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쓴다든지 또는 매틀랩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PLC에서는 레더 다이어그램 이런 랭귀지를 쓴다는 거죠. 구성은 같으나 그 구조, 디테일한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 시중에 수많은 PLC 제품들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선정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장성, 보수성, 신뢰성, 경제성 이런 걸 고려를 하는데 이제 인풋, 아웃풋, 포인트 수 그러니까 작은 시스템일 경우는 뭐 10개 정도 인풋이 10개, 아웃풋이 10개 이렇게 되지만 이 좀 큰 시스템일 경우는 입력이 1000개, 2000개, 출력도 2000개 이렇게 돼서 I/O 포인트 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메모리도 뭐 0.5kW에서 수 메가워드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워드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16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쓴다고 했을 때 이때 16비트가 원 워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그러면 32비트가 원 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 이런 그 메모리 용량이 또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 속도와 연산 제어 기능, 다양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관 모양으로는 이제 보드형, 그러니까 다른 PC에 끼워서 쓸 수 있는 보드형, 또 블록형, 입출력 모듈 부착형, 캡슐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LC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은 릴레이 논리 회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1969년도에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GM사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PLC라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알렌 브래들리 회사, 현재는 락웰 오토메이션에 인수된 이 알렌 브래들리 회사에서 최초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GM이 제안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 및 그 변경이 용이할 것. 이게 매번 우리가 네온 사인에서 글자를 바꾼다 했을 경우에 매번 이거 릴레이 그 연결을 바꾸고 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및 그 변경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보존이 용이할 것, 그 릴레이식 제어만 보다가 현장에서 신뢰성이 높고 소형일 것, CPU로 데이터를 직송할 수 있을 것, 컴퓨터에서 바로 이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릴레이 반도체 방식과 경제적으로 경합할 수 있을 것, 입력은 AC 115V, 그게 미국의 당시 표준 전압이 115V니까 115V, 출력은 AC 115V 2A 이상으로 전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솔노이드 이런 게 구동이 가능하니까 솔노이드, 밸브, 모터 등 조작이 가능할 것, 그다음 확장이 가능할 것, 이러한 제안 내용으로 제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해서 알렌 브래들리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일본이나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이 PLC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계전기라고도 하는데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개폐하는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온오프하는 스위치가 아니고 전기적으로 온오프하는 스위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NC, NO 이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normally closed, normally open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 폐쇄, 정상 개방.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릴레이를 ON으로 할 건지 OFF로 해놓을 건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릴레이 논리 회로는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레더 다이어그램은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고, 릴레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석으로 여기 신호를 보내주면, 여기 전자석에 대해서 당겨주면
저 회로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릴레이의 기호는 릴레이 코일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normally open이면 이렇게 표시하고, normally closed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normally open이면 평상시에 통전이 안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normally closed면 평상시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통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릴레이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solid state 릴레이하고 electro mechanical 릴레이입니다. solid state 릴레이는 이제 세미컨덕터 릴레이인데 일종의 일렉트로닉 릴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응답 속도가 빠르고 또 그런데 오래 이게 온 했을 때 열이 발생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 상태에서도 약간의 전류가 흐르는 이런 리키지 커런트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고, 반면에 일렉트로 미케니컬 릴레이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온오프를 시키는 겁니다. 전자석으로 신호를 보내서 이게 전자석을 만들어서 온오프를 해서 이제 이쪽 회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것은 리스판스 속도가 느리고 반면에 온오프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기계적으로 온오프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일렉트로 미케니컬 릴레이도 아주 작게 나노미터 스케일로도 이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로직,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릴레이,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AND하고 OR 로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보면 스위치를 이렇게 직렬로 하면 이게 AND가 되는 거고 병렬로 하면 이게 OR가 되는 겁니다. 이 로직 구현 방법에는 우리가 일렉트로닉 로직도 있고 릴레이 로직도 있고 PLC, 플루이드 로직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렉트로닉 로직 같으면 우리가 쓰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릴레이 로직은 릴레이를 쓰는 거고 PLC는 PLC 소자를 쓰는 거고, 플루이딕 로직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게,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강력한 정자기장에 의해서 이런 소자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망가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군용 장비라든지 이런 데서 그 유체 소자를 쓰는 거, 유체 로직 소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사이즈는 좀 크지만 이런 특수 목적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PLC의 그 다양한 그 소자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푸시 버튼 스위치, 정상 개방, 정상 폐쇄 이런 표시를 있고, 그 다음에 싱글 폴, 더블 폴, 싱글 스로우, 더블 스로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싱글 폴, 싱글 스로우고 노멀리 오픈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일한데 노멀리 클로즈드고, 이것은 더블 폴, 더블 폴이고 싱글 스로우입니다. 노멀리 오픈, 한쪽은 노멀리 오픈, 한쪽은 노멀리 클로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더블 폴, 더블 스로우인데 이것도 한쪽은 노멀리 오픈, 한쪽은 노멀리 클로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인데, 이것은 누른 버튼 스위치와 동일하나 수동 조작이 아니고 기계적 조작이다. 캠이나 레버, 롤러 이런 걸 써서 하는 건데, 도면 기호는 이렇게 합니다. 노멀리 오픈일 때는 이렇게, 노멀리 클로즈드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가 내장된 유압 실린더 같으면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쓰고 실제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압력 스위치, 프레셔 스위치인데 시스템 압력에 따라서 접점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normally closed, normally open 있고 기호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참고할 것은 전구회로에서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유압회로에서는 그 압력 스위치를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멀 스위치, 온도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온도를 감지해서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 스위치를 열거나 닫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도한 온도 상승 방지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기호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인데 유압 밸브나 공압 밸브를 원격으로
제어할 때 사용을 하는 전자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기호들. 레드 다이어그램에서 솔레노이드는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 레드 다이어그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사다리 선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릴레이 회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오늘날 시퀀스 제어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두 개 요선을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수직선은 V 플러스고,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은 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I1, 이런 건 인풋 1, 인풋 2 이런 의미고, O1, O2는 아웃풋 1, 아웃풋 2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1, I2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 센서나 푸시 버튼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O1, O2 이런 것들은 이제 솔레노이드 릴레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 2 이런 숫자는 메모리 내에 이제 주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렁에 대한 거는 O1은 I1 and I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O2는 I3O와 I4가 되고, 이제 O3는 not I5가 되겠습니다. 정상 개방, 정상 폐쇄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레더 다이어그램에서 그 홀딩 서킷, 자기 유지 회로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모리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렉트로닉 그 디바이스에서 플립플롭이라는 메모리 소재가 있죠. 그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I/O에 신호를 주면 이 통전에 대해서 O1에 이제 전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ON이 돼서, 그러면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선 회로라고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를 리셋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지 회로를 리셋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 끼워 넣거나 그렇게 병렬로 끼워 넣을 때, 이것은 오프 우선 회로라고 그러고, 이거는 온 우선 회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1과 I2가 ON일 때 O1이 오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ON을 하게 되면 통전이 되고, 여기에 ON 한다는 것은 이게 통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1으로 O1에 통전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I1이 ON 되고 I2가 ON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지만 이게 O1에 통전이 돼서 이렇게 통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I1과 I2가 ON일 때 I1이 ON이 되기 때문에 ON 우선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PLC를 써서 실제로 유공업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한 실린더 제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타트 버튼을 잠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전이 돼서 원 CR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솔리노이드 A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걸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관록이 형성이 돼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리미트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노멀리 클로저니까 이번에 닫는 순간 이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류가 끊기고, 그러면 여기에도 또 솔레노이드 1도 전류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게 일로 밀려나게 돼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의 회로가 구성이 돼서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는 두 공합 실린더의 시퀀스 제어입니다.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퀀스 제어 회로를 시퀀스 밸브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PLC와 이러한 그 리미트 스위치와 방향 변환 밸브를 써서 이러한 공합 실린더의 시퀀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순서는 이제 실린더 1이 이제 먼저 전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솔레노이드 A가 전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리밋 스위치를 원을 딱 닫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ON이 돼서 솔레노이드 C가 전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피스톤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2L에서 리밋 스위치 두 번째를 닫게 되면 이번에 이게 ON이 돼서 솔레노이드 B에 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LS1이 다시 이제 오프가 되게 되면 그 솔레노이드 C의 전류가 차단이 되는 거니까 이 스프링이 힘에서 다시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박수 분류 공합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문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박스를 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류하고자 합니다. 컨베어 벨트로 박스가 운반되면 여기 A 피스톤으로 이걸 밑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박스가 작은 박스면 B 쪽으로 이쪽으로 보내고 큰 박스면 C 쪽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A 실린더는 B 실린더와 C 실린더가 후진한 것을 확인한 뒤에 박스가 밀려난 뒤에 이렇게 내려와야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1, S2는 스타트 스톱 버튼이고 S2는 박스 크기를 선정하는 버튼으로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공합 회로는 이제 이렇게 작동, 이게 PLC가 있고 여기에 방향 변환 밸브와 공합 실린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합 실린더 3개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여기 PLC가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먼저 그 A가 먼저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박스를 위쪽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B 쪽이나 C 쪽으로 박스를 밀어준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제 피스톤이 내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PC에서 이거를 PLC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프로그램해서 그거를 PLC로 보내주면 PLC가 이 밸브를 컨트롤해서 실린더를 제어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이런 PLC 프로그래밍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그 패스터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뭐냐 하면 요거는 그 큰 박스, 작은 박스를 셀렉션 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이제 스타트, 스톱 버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원래 문제가 박스가 이렇게 컨베이어 타고 올라오면 이 실린더가 위로 밀어주면 작은 박스면 B 실린더가 밀어내고 큰 박스면 C 실린더가 밀어내게 이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이게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박스를 밀고 나서 이놈이 이제 박스를 다른 컨베이어 벨트로 민 다음에 다시 이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셀렉션 버튼을 이번에는 이제 작은 걸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밀어 올리고 작은 거니까 이제 다른 벨트로 밀어내고 다시 이제 빠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버 밸브를 이용한 유압 서버 제어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컨트롤 서피스 모델링인데 요 플랫프론을 제어한다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플랫프론의 실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랫프론의 구동은 이런 텐덤 방식의 유압 실린더를 써서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플랫프론이 되겠죠. 이 텐덤 방식은 한쪽에 총을 맞아서 작동이 안 돼도 나머지 이게 뒷부분이 작동이 돼서 컨트롤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이것을 이상화한 모델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화된 모델로 그린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거의 운동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서버 시스템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버 모터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단순화된 모델을 생각하면 입력 전류 I에 비례하는 이런 XV, 여기 스풀의 변이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L이라는 것은 이게 Q1, Q2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은 P1과 P2의 압력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QL을 구하면 KQXV 빼기 KCPL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고, 이것은 QL이라는 것은 바로 단면적 곱하기 속도죠. 피스톤 속도.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 이퀄 MA인데 MA는 F는 APP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 방정식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실제 그 앞에서 한 플랫프론 전투기 모델 같으면 이게 더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모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입력 전류에 대해서 여기에 피스톤 변이 이렇게 해서 그 플랫프론 변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방금 구한 그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이렇게 해서 여기 에러 신호를 구합니다. 여기 PID 저기가 이렇게 있어서 PID 저기는 여기 에러 신호, 그 다음에 에러를 적분한 거, 에러를 미분한 거, 여기 개수를 곱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PID 저기 출력 I를 구해서 일렉트릭 서버 모터에 넣어주면 이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드백 룹이 있는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의 목적은 요 실제 XP가 요 R을 추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RT를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줬을 때, 실제로 이제 앞에서 구한 그 수식을 써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매틀랩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데, 요게 실제 XP는 요 목표 궤적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 봐서는 잘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이런 값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유공합 시퀀서 제어, 그 다음에 서버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공합 제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